이미 절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저 헌법재판소에서 완전히 기각 내지는 각하가 되면 대통령은 원상회복이 되고, 이번에 돌아오는 이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대통령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반응 한번 해보세요. 공수처 저 새끼들 없애야 돼, 안 없애야 돼? 맞아요? 중앙선관위 이 새끼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해체시켜버려야지.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 새끼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해체야? 진짜요?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길은 딱 바로 자유마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서 대한민국을 새로 건국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해보니까 장 차관을 비롯하여 김문수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서너 명 빼고는 나머지는 다 배신자들이야. 이 새끼들이 다 배신자들이야. 어? 대통령이 말이야 서울구치소에 갇혔는데도 말이야 이 새끼들이 말이야 삭발도 안 하고 말이야 금식도 안 하고 말이야 강화문도 안 나오고 이 새끼들이 말이야 좋은 자리를 지들이 다 헤쳐먹으면서 이 새끼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돌아오시면요 배신자들을 싹 다 잘라버려야 돼. 국방부 장관을 조금 전에 읽으신 이 별세계 황윤성 장군님을 국방부 장관 시켜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절반 이겼는데 이제 마지막 헌법재판소에서 완전히 이제 결정을 낼 텐데 여기에 관한 것은 헌법학자 제1호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일단 나하고 한마디 토크 한마디 하고요. 예. 저기 저 대통령이 살아올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이미 살으셨고요. 반드시 예. 건강한 몸으로 예. 복귀하실 겁니다, 목사님. 왜 살아오는지에 대하여 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저 천안은 유관순 열사의 도시고 아산은 우리 충무공의 도시죠. 정말 천안 아산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저 대통령께서 52일 동안 불법 구금을 당하셨다가 며칠 전에 이제 나오셨는데, 나오시게 된 배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오셔서 의로운 분노를 강렬하게 표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우리 12월 달을 잠깐 돌아가 보시면요, 12월 7일 날은 국회에서 소추 의결이 부결됐습니다. 근데 14일 날은 대통령의 소추가, 탄핵 소추가 의결됐거든요. 그 다음에 21일, 28일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주도하시는 광화문에 이 애국대회에 7일 날도 많이 오셨지만 14일 날 더 늘어났고 21일 날 또 28일 날은요, 그 이후에도 많이 오셨지만 28일 날은 12월 달에 있어서 가장 큰 정점을 찍은 집회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했거든요. 계엄 선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요 1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셔서 광화문에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해 주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12월 말에는요 거의 50%를 우리가 육박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이번에 지규현 부장이 좋은 결정을 내렸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에도요 12월부터 1월, 2월까지 모든 애국동지들이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의로운 분노를 함께 표출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일당은 탄불 꺼진 거 보이시죠? 국회의원 30명이 모여서 집회하더라도 듬성듬성하고 130명을 다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오지도 않고 탄불 꺼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대방을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팩트 체크를 해서 속보가 뜨기를 13일 날 목요일 날 이제 감사원장하고 이창수 검사장 이하 몇몇 검사에 대한 탄핵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해요.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기각이죠. 이번에 저 13일 날 그 감사원장 또는 이창수 건은 각하가 아니라 기각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예. 다만 여기서 몇 대 몇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4대 4만 내면 끝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변론 재개라는 것은요, 그동안에 헌재가 절차상의 적법성을 완전히 무시했거든요. 따라서 헌재의 결정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헌재가 타락했기 때문에 변론을 다시 열어서 곽종군의 그 증언도 거짓이고 이후에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거짓을 정확하게 밝히려는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4명의 재판관이 각하 요건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론 제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권성동이나 뭐 몇 명이 또 나와서 변론 제기에 떠드는데요. 이 정신 나간 놈들이 제가 볼 때는요, 요건이 안 돼서 내일 모레 각하가 될 사건을 가지고 뭘 며칠에도 더 엽니까? 열기는 아직도 그 인간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각하가 돼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겁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할 때 80%를 차지하는 비중이 뭐였느냐? 내란죄였습니다. 내란죄 혐의를 씌워가지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했어요. 했는데 정작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재판 청구서를 낼 때에는 그 내란죄를 임의로 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국회의 새로운 의결 없이 소추인단이 내란죄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요, 동일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요건이 안 돼서 각하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국회에서는 내란죄 혐의를 가지고 소추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 그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헌법재판에서 재판을 청구할 때도 그 내용이 들어가야 옳은 것인데 그 내란죄를 뺐단 말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내란죄를 뺄 수 있는 자격이 있겠느냐? 없는 것이에요. 그 내란죄를 빼려면 다시 국회에 가서 의결을 받아와야 되는 것인데 그 의결 절차를 격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분의 재판관이 왜 각하를 더 선호하느냐? 각하를 하면요 판결문을 쓰기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청구서를 보면 5가지의 쟁점이 있거든요. 비상계엄이 위헌인가 아닌가, 포고령 1호가 위헌인가 아닌가,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것이 위헌인가 아닌가, 정치인 체포가 위헌인가 아닌가, 중앙선관위의 개혁문이 투입된 것이 위헌인가 아닌가, 5가지 항목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인데 이 4명의 재판관은 왜 각하 의견을 선호하느냐? 5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5가지 쟁점 자체가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안 되느냐? 국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심판 청구를 한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요건이 안 된다. 얼마나 머리가 안 아픕니까? 5가지 쟁점을 다 이야기하려면요 복잡해요. 그렇죠? 복잡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동일성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했단 말이죠. 따라서 내부는 지금 각하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현재는 연구관들이 한 7, 80명 됩니다. 그 연구관들이 7, 80명 되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그걸 감출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관들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막연하게 4대 4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지난번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또 제가 광화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대 4로 지난번 토요일 날은 제가 기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기각이나 각하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5대 3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4대 4로 각하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